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는 치과 박 원장입니다. 경제도서 리뷰 23-2편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 7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대공황. 황금의 시대였던 1920년대의 끝자락인 1929년 10월 주가가 37% 폭락하면서 마침내 음악이 멈추게 됩니다. 1930년 잠시 회복되는 듯 하다가 1932년 바닥을 칠 때까지 주가는 계속 폭락하면서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노동 인구의 4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1929년부터 거의 12년 넘게 공황이 지속됩니다. 미국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증산에 나서기 전까지 완전한 생산력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연합국의 엄청난 부채와 독일에 부과된 어마어마한 배상금, 거기에 더해 연합국의 채무 이행 거부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보호주의를 채택한 것, 이러한 요인들이 미국의 대공황을 초래한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황의 와중이던 1933년 3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뉴딜 정책이라 불리우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동원해 1935년, 36년에 경기가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금세 동력을 상실하고 2차 공황이 시작되게 됩니다. 미국을 공황에서 구해낸 것은 루즈벨트의 뉴딜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냈고 남성이 전쟁터로 나가면서 여성까지 노동 인구를 확장시켰으며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해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전시 호황은 1950년대, 60년대 이어질 황금기의 토대를 놓게 됩니다. 8장 성장의 황금기 1945년에서 1970년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미국은 난쟁이들 사이에 거인으로 부상합니다. 국민들이 공황과 전쟁으로 누리지 못했던 것을 찾으면서 누적된 수요가 경기를 떠받쳤고 자유교역을 받아들이면서 최고의 경제적 호황기를 누리게 됩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회의를 통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사실상 미국은 패권국이 됩니다. 전후 경제는 여전히 제조업이 지배했지만 지식 노동자 계급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고 지식 경제를 창출하는 데서 미국은 세계를 선도했습니다. 또한 전후의 자본주의는 관리 자본주의로 소수의 대기업이 미국 경제를 지배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기업 제국주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9장 스태그플레이션. 전후 황금기 동안 눈부신 발전 이면에 미국 기업들은 막대한 복지 비용에 발목이 잡혀 있었고 표준화를 넘어서는 혁신을 이루려 하지 않았으며 아시아 국가의 경쟁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면서 1970년대 들어가면서 울적한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침체기로 이끈 핵심 인물은 케네디의 뒤를 이은 린든 존슨 대통령으로 그는 신중함이 결여된 과도한 자유주의자로 손대는 모든 정책에 실패했는데 그 뒤를 이은 리처드 닉슨도 인플레의 여파로 시작된 금파동으로 1971년 금본위제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풍족하다 생각하고 방만하게 사용하던 석유가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석유 파동이 찾아오자 최악의 경제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겼고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해외 기업에 밀리면서 대규모 산업도시가 러스트벨트화 되기 시작합니다. 10장 낙관의 시대. 1970년대의 침체기에도 창조적 파괴에 대한 재능을 잃지 않았던 미국은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낙관주의라는 미국의 위대한 전통을 되살리게 됩니다. 레이거노믹스라 불리우는 친시장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치며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할 여지를 제공한 레이건은 취임 시 951포인트이던 다우지수를 수년 뒤 2239포인트까지 끌어올리면서 경기를 회복시킵니다. 레이건 이후 경기 부흥을 이어간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냉전 종식과 정보혁명으로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임을 미리 알았으며 창업정신의 부활, 세계화의 진전,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규제 완화, 하이테크 혁명이라는 중대한 4가지 변화를 이끌면서 놀랄만한 경기 호황을 이뤄냅니다. 미국은 20세기 마지막 25년간 컴퓨터와 인터넷 분야를 정복하면서 19세기 말에 철강과 석유 산업을 장악했듯이 20세기 말에는 철저히 정보혁명을 장악하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IT 기업을 탄생시켰고 실리콘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클러스터가 됩니다. 11장 대침체.
2001년 취임한 조지 W. 부시는 최초의 MBA 출신 대통령이지만 그의 임기는 엔론 파산, 9.11 테러 이후 경기 위축, 중국 충격, 세계적 금융 위기로 점철됩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미국의 최대 경제적 위기였는데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의 증권화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위험을 떠넘기면서 거품을 키운 파생 상품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세 가지 정책을 통해 위기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첫 번째, 단기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고 시스템 안정을 위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금융기관 구제를 통해 위기 확산을 차단했으며 세 번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12장, 쇠퇴하는 미국의 역동성. 지리적 이동성, 창업, 단절에 대한 내성, 같은 창조적 파괴의 척도들이 모두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미국의 성장도 느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로는 포트홀로 가득하고 대기업이 커지면서 창업률이 줄어들고 있으며 기업은 온갖 장벽과 해자를 구축해 경쟁을 막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의 역동성이 쇠퇴하는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1980년 이후 교육 부분에 우위를 잃어버린 것, 생산성을 억누르는 각종 복지 제도의 확대, 기업인에게 가해지는 각종 규제의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티파티 같은 정치 집단의 출현과 2016년 트럼프의 당선은 남북전쟁 이후 최대로 분열된 미국 사회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친기업적 정책으로 경기가 10년에 걸친 부진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미국의 역동성에 쇠퇴하는 깊은 원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학창시절 한국사 시간에 역대 왕의 순서와 업적을 통해 그 시대의 흐름을 캐치할 수 있었듯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미국 경제사를 이해하는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방의 식민지 나라로 시작해 현재 제1의 국가가 되기까지 미국 자본주의 역사가 보여준 창조적 파괴와 그에 따른 성공과 실패 및 실패를 극복해 나가는 미국인들의 추진력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경제도서 리뷰 23탄 앨런 그린스펀의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